자, 20페이지. 공이 원자와 분자. 이제 중요한 거 배웁니다. 사실 이제 화학이라는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보다 오늘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걸 이제 기초를 배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A, B, C, D 배우는 거죠, 화학에. 자, A 원자 봅시다. 원자 1번 원자 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원자 뜻 읽어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나옵니다. 자, 밑줄칠 펜 들고요.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자, 펜 들고. 자, 원자의 네모칸 치시고요. 쫙 밑줄 치시고요. 자, 키워드가 뭐냐면 사실 이거야. 기본 입자. 입자가 이제 다른 말로, 알갱이죠, 알갱이. 그 입자가 한자고요. 이제 우리 순우리말로는 알갱이 덩어리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봅시다. 자, 여기 강조 표시예요. 여기 글씨마다 이렇게 하나씩. 강조 표시는 여러 가지 네 맘대로 하면 돼. 자, 기본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위에 점을 찍기도 하죠.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가끔 이런 글씨 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에 뭔가 표시하면 강조라는 뜻이고요. 싫으면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 입자가 원자더라. 자, 분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입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원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원자는 언제나 뭘로 비교를 해? 내 레고 만들 때 가장 최초의 부품 조립하기 전에 그게 그냥 원자야. 보면 알겠지만 부품마다 레고 부품마다 생긴 게 다 다르죠. 이런 거에 애들도 있고. 근데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요 기본 요 많잖아. 몇 개 있고 8개짜리. 이게 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몇 개 있고. 그러면 이런 입자와 이런 입자, 기본 입자, 기본 알갱이들 가지고 모여서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원자입니다. 이런 원자, 이런 원자. 원자가 다르죠. 이래는 원자가 같은 원자예요. 종류가 같죠. 종류가 딱 봐도 다르죠. 이런 원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잔뜩 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원자의 구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선생님이 뭐 하나,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고로 뭐 하나, 여기다가 위에 여백도 많잖아. 그려줄 테니까 참고로 봅시다. 우리가 흔히 원자, 기본 입자 하면 이렇게 알갱이, 요런 원자가 있어. 요런 원자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원자라는 게 되게 독특해요. 현미경 들고선 계속, 원자는 보기 힘들어. 원자는 현미경을 안 보입니다. 참고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워낙 작아서 안 보여. 워낙 작아서. 얘를 원자를 이제 가만히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자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걸 들여다보면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 그림에는 우리 책이나 이런 데는 원자 핵이 되게 큰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원자 핵이 굉장히 작아. 굉장히 작고 그 주위에 뭐가 돌아다니냐면 전자라는 또 알갱이가 입자가, 기본 입자가 또 돌아다녀. 근데 그 전자는 핵보다 더 작아. 어마어마하게 작아. 크기로 비유하자면, 이 핵이 예를 들어서, 핵은 또 저기입니다. 그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많아.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핵이 축구공만 하면 이 전자는 탁구공만 해. 탁구공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핵이 더 크다면. 비유적으로 따지면 전자라는 놈은 되게 작아. 어쨌거나 중간에 핵이라는 애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애가 빙빙빙 돌아. 그럼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자, 원자가 이렇게 생겼지. 원자가 이렇게 덩어리 공처럼 있지. 공처럼 있다고 표현할 때 그 공이라는 게 그냥 이 전자가 돌아가는 마지막 요 궤도, 요 원. 그냥 이만큼을 그냥 원자로 보는 거야. 퉁쳐서 보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다 텅텅 비어 있다고 속에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원자의 구조를 따로 공부하고 원자와 원자가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공부할 거니까 조금 추상적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를 할 거야. 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돕니다. 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라는 놈이 도는데 좀 이따 이쁘게 그려줄게. 저기 전자가 도는데 핵부터 전자까지. 그러니까 핵은 이렇게 크지도 않아 사실. 그러니까 점이야, 점. 핵도 점이고 전자도 더 작은 점이야.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 얘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멀어.
나중에 교과서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 실제 원자의 크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해보자. 이런 챕터가 과학책에 항상 있어. 모든 과학책에 다 있을 거야. 교과서에. 한두 개 빼고는. 없으면 그냥 없나보다 하고. 이 원자를 확대해보자는 거야. 이 원자를 확대해봐. 그러면 니네 뭐 남학생들은 야구 좋아하나? 야구장? 아니면 뭐 축구 좋아하나? 축구장, 야구장. 여학생도 대충 니네 학교의 뭐 운동장. 그게 이제 축구장 크기. 축구장 크기가 되는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별로 없어 사실은. 축구장이 굉장히 커 생각보다 가보면. 축구 경기에서 가보면. 축구장만 큰 게 아니라 축구장의 그 스탠드, 관중석까지 포함이야 지금. 관중석까지. 그러니까 엄청 큰 거야 사실은. 축구장이라는 게. 야구장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이제 야구장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야구장 크기보다 이 밖에 이제 관중석 앉는 것까지 생각하면 되게 크단 말이지. 엄청 크죠. 굉장히 큰데 원자가 이만큼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원자가 이만큼 커지면 이 지금 내가 핵 얘기했잖아. 핵이 대충 뭐라 그랬어? 그냥 축구공 같은 거라 그랬지? 크기가. 축구공 같은 게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축구공 같은 게. 그럼 전자가 어디 있냐면 관중석 끝. 여기에 탁구공 같은 게가 돌아다니는 거야. 엄청 멀지, 세상에. 그 저기 있는 축구공에서 저 관중석 끝에 있는 탁구공 정도 되니까 거리가 얘네들 입장에서 되게 큰 겁니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이 핵이나 전자 같은 애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했는데도, 저 원자를 어마어마하게 확대했는데도 세상에 축구공 크기, 탁구공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하니. 자, 이 거리도 굉장히 많고, 여기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진공이에요, 진공.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없을 무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만큼은 그냥 원자 하나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핵이라는 게 있어. 핵이라는 게 있고, 그 바깥으로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자, 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특이하게 전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자, 니네가 전기의 성질, 이런 거는 전기의 성질과 자기의 성질, 이 두 개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를 해. 자기의 성질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자석의 성질이고, 전기의 성질은 이제 이걸 전기의 흐름을 전류하고 부르는데, 자, 이런 애들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거 배웠죠? 자석이 편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N극이 있고 자석은 S극이 있어. 근데 N극과 턱 달라붙는 건 뭐야? S극이야. 얘들은 턱턱 달라붙지. 근데 반대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밀어내버려요. 그죠? 자, 전기는 N극과 S극이 있지가 않아. 참고로 이거 N극과 S극은 노스, 사우스, 북쪽, 남쪽이죠. 근데 이제 전기는 북쪽, 남쪽, N극과 S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극으로 하면 N극, S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뭐 극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자, 전기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 그럼 딱 분위기 보니까 플러스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와 끌어당깁니다. 서로 붙어요. 턱 붙어요. 근데 얘랑 똑같이 같은 것끼리 밀어내버려. 붙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 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연애하는 게 좀, 아니, 남자 커플도 성소수자들도 뭐 존중을 받아야 하니까요. 뭐 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자, 이렇게 다른 것끼리 달라붙습니다. 다른 것끼리. 핵과 전자는, 저 뺑뺑뺑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어.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래서 서로 잡아당겨.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눈에 안 보이지만 땡기는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붙으려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가서 턱 달라붙지는 않아. 왜냐하면 빙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뭐와 유사하냐면, 자, 전혀 똑같진 않아. 근데 이제 뭐와 유사하냐면 태양 주위에 지구가 빙빙빙 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태양계에서 태양 주위로 수성, 금성, 목성 막 이런 애들이 행성이 돌고 있는 거랑 원자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한 200~300년 전에. 근데 그건 과거 과학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 대충 비슷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핵에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이런 전기가 끌려서
달라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빙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여기다가 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 전자는 한 개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도 나중에 이제 그림 전자가 막 들어가고 빠지고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는데 그림도 잘 그려야 돼. 핵이 이렇게 있어. 플러스 핵. 자, 전자를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또 그리면 이건 좀 부자연스러운 거야.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거든. 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멀리 있고 싶어 해. 떨어져 있고 싶어 해.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여기 있으면 반대쪽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야. 만약에 전자를 내가 3개 그리고 싶어. 그럼 삼각형 그리면 가장 이렇게 뭐 자연스럽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림은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림인데 뭐 어때? 자, 어쨌거나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가 우리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처음 배우는 김에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조금 심도스러운 걸 좀 배워봅시다. 다른 게 아니라 핵 얘기야. 핵을 다시 현미경으로 다시 뒤져보면은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두 종류야. 되게 웃기지 않냐? 야, 이게 지금 원자라고 배우고 있는 거야. 이 통째로 이게 원자야. 즉,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된 걸 원자라고 지금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원자는 기본 입자래. 기본 입자는 뜻은 이걸 쪼갤 수 없다는 뜻이야. 더 이상 이걸 쪼개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원자를, 이 자체를 그냥 뭔가 물질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야. 근데 그거 봤더니 세상에 이런 거 입자도 있고 이런 입자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기본 입자가 바뀌어. 중학교는 지금 기본 입자를 이걸로 배우지만, 물질은 기본 입자를 이걸 배우지만, 고등학교 가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전자와 쿼크라고 배웁니다. 자, 어쨌거나 그건 고등학교 얘기고, 지금 우리는 중학교 시절 얘기니까, 여기 이제 요건데, 핵을 조금 다시하게 들여다보면, 핵이 또 두 종류로 나뉘어.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두 종류. 자, 내가 핵을 조금 크게 그릴게. 요게 핵이야. 그리고 핵 주위를 뭐가 돈다고? 전자가 돌겠죠. 이렇게 전자가 두 개만 돈다고 해봅시다. 전자가. 기본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전자를 두 개만 그렸어. 그럼 이 그림만 보면 마이너스 전기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뒤에 중학교 수학 시간에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의 힘은 얘가 마이너스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이만큼을 갖고 있고, 이 원자 전체를 니네가 전기가 플러스를 띠는지 마이너스를 띠는지 재보고 싶어서 재보면 전기의 성질이 0으로 나와. 그 말은 뭘까? 핵이 플러스 이만큼의 전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서 빵이라고 우리가 측정은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이라고 불러. 중성. 이거를 음의 전기, 이거를 양의 전기, 플러스 2까지 양의 전기. 양 더해서 중성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전자를 두 마리를 그렸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 이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핵이 버티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러면 이 핵은 잘 몰라도 플러스 3만큼의 양의 전기를 갖고 있겠구나. 플러스의 전기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자, 지금은 두 개만 봅시다. 하얀색으로 해야지. 두 개만. 자, 요 핵을 잘 살펴봤더니 핵을 이루는 입자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런 거,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한 종류만 플러스 전기를 띄어. 내가 이 빨간색 플러스 알갱이를 두 개만 그릴 거야. 왜냐면 파란색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2가 나오겠지. 됐지? 초록색은 뭡니까? 전기를 안 띱니다. 초록색은 전기를 없어요. 플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자라고 불러. 얘는 전자였고, 아까 전자였고. 그러면 빨간색. 얘는 뭡니까? 양의 전기를 띈다고 해서 양성자라고 불러. 그래서 저 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뉘어. 그 중에서 전기를 띠는 건 누구다? 양성자가 전기를 띠는구나. 중성자는 아무리 많이 있어봤자 전기의 성질을 띠질 않아. 상관없어. 만약에 플러스 두 개 있는데 중성자가 100개가 껴있어. 막 100개가 잔뜩 모여있어. 해봤자 전기의 성질은 그냥 플러스 2입니다.
중성은 전기가 없어요. 이게 진짜 원자야. 자, 여기까지는 니네가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도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까지 공부하냐면, 고1이야, 그것도 고1. 이 양성자랑 중성자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또 나뉘어. 또 입자가 또 있어. 양성자와 중성을 이루는 입자가. 이제 그게 쿼크라는 거야. 그게 마지막이야. 자, 그것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책에 요 그림 있잖아. 그 위에다가 여백점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그려놓으세요. 핵의 구조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양성자 중성 선생님도 이렇게 색깔 바꿔서 썼잖아. 그래서 색깔 좀 알록달록하게 좀 해가면서 그려오세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다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자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어떤 기본 단위가 되더라. 양성자, 중성자는 왜 얘기해 주냐면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안 가르쳐 주면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니까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원자의 특징을 봅시다. 아, 참고로 이렇게 해서 전자가 막 돌아요. 전자가 이 핵 주위를 빙빙빙 돕니다. 막 계속 이렇게 돌아요. 실제로 돌지 않아. 그냥 중학교에서는 돈다고 표현되어 있어. 돌진 않지만 돈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치 태양 주위에 수성, 금성이 막 도는 것처럼, 지구가 막 도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요. 자, 원자의 특징이라고 됐어요. 동그라미 2번 돼 있네, 밑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이것을 전하량인 표현이 나옵니다. 전하량. 전하가 뭐냐면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전하라고 불러.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입자를 전하라고 불러.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의 전하,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의 양이야, 양. 자, 그럼 얘 선생님이 그린 요 그림 봅시다. 요 그림. 요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은 얼마니? 플러스 2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량을 물어보고 플러스 전하량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전하량은. 자, 그래서 전하의 양. 전하가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라고, 입자. 이런 입자. 자, 두 번째 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정기적으로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에 밑줄 치고요. 전기적으로 중성 밑줄 칩시다. 자, 전기적으로 중성. 아까 설명했죠? 마이너스 2면은 그걸 맞추려고 플러스 2가 되고, 만약 여기가 플러스 5야. 플러스 5? 그럼 전자가 몇 개 돌아다니겠어? 몇 개 돌아다니겠어? 중성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만약에 내가 이 핵을 봤더니 핵이 플러스 5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돌아다녀야 정상이야? 5개 돌아다녀야 정상이지. 왜냐면
전자도 마이너스 5를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해서 중성 나와야 되니까. 됐죠?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세 번째 점.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아야 길이가 1cm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눈으로 볼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냐? 야, 원자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원자 한 개 한 개를 눈으로 못 봅니다. 근데 니네 나중에 이 분필이 보일 거야. 이 분필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원자가 잔뜩 모이면 보이는 거야, 눈에 이렇게. 잔뜩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원자가. 근데 원자를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보인다. 그 뜻이에요. 네 번째 점.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 밑줄 치세요.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사실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핵과 전자는 엄청 멉니다. 엄청 말고 다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그림은 이게 여기 원자 핵, 이 전자,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막. 아무것도 없어, 중간은. 뭐 그게 이제 실제 모습이고요. 자, 그것이 2번. 원자 모형 봅시다. 원자 모형. 말 그대로 모형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밑에 화살표 바로 읽어볼게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를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워. 내가 주기율표를 우리 책에도 얘가 안 나오지. 근데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주기율표를 여기서 안 배우고 중3 때 배우거든요. 근데 주기율표를 지금부터 배워야 뒷부분이 수월합니다. 오늘 니네가 배워드릴게 수월해. 자, 어쨌든 그거 배우면 좀 더 명확한데요. 산소 봅시다. 산소 원자를 볼 거야.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산소 원자. 나중에 이제 이걸 외우게 돼. 산소 원자는 이렇게 해서 원자를 그릴게. 이렇게 원자를 그릴 건데 원자가 있으면 이게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핵을 가만히 봤더니 플러스 8이라는 전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몇 개 있는 거야? 양성자가 8개 있는 거야. 양성자가 8개. 참고로 이것도 참고예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양성자가 8개 있다는 뜻은 중성자도 8개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어쨌거나 플러스 8의 전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중성을 맞춰야 되니까 전자는 이 테두리에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을까? 8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7, 8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자 모형을 그려라. 간단히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 부정확해. 내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 정도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그리면서 시작할 거야. 어쨌거나 이런 게 원자 모형입니다. 모형. 자, 어떤 이런 원자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작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애가 있어. 그게 1번이야. 1번. 출석 번호가 있어요. 원자들은. 출석 번호 1번가 수소야. 수소.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크기도 작습니다. 자, 핵이 있어요. 그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1이야. 그 말은 전자가 몇 개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꼴랑 하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가 빙빙빙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모형은 표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수소, 리튬, 탄소, 산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주기율표 배우면 훨씬 쉽습니다. 주기율표를 외우면 훨씬 쉬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이제 참고로 몇 개 보고 지나갈게요. 플러스 강의. 맨 위에 1번 고대 원자 개념 나오죠? 이것도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고대 원자 개념 첫 번째 점. 자, 네모칸 칩시다. 외워야 됩니다. 문제 나와요. 데모크리토스 옆에 읽어볼게.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밑줄 다 치세요.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가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바야. 나중에 이 학자가 주장한 바로 옳은 것은 막 연결을 해야 될 거야. 니네가 찾아야 되고.
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야, 참고로 이거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2000년, 2000 몇백 년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자니 분자니는 당연히 몰랐겠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 뭐가 있을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한 거지. 그 당시에도. 자, 근데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톤의 원자설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내용이 연결이 돼서 이거 보고 밑줄 치세요. 원자라는 거, 원자가 이제 영어로 아톰이잖냐?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게 이 돌톤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아예, 자, 돌톤 네모칸 쳐야 되고요. 돌톤의 원자설까지 밑줄 쫙 치시고요. 원자에 강조 좀 합시다. 원자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가 원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원자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예 앞에 과학자 이름까지 명사처럼 붙여서 돌톤의 원자설 한 세트로 외워. 그렇게 외우는 거야, 이거는. 돌톤의 원자설. 이것도 사실 입자설입니다, 입자설.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데모크리토스는 입자로 연결하는 거고요. 이 개념이 발전해서 돌톤이 원자설을 만들어낸 거야. 다 중요하고요. 애증의 아리스토텔레스. 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중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이거 볼게. 물질은 없을 때까지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 밑줄 다 치세요. 계속 쪼개나가면 돼. 사실 이거는 연속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입자설이라고 부르고. 데모크리토스가 맞는 얘기예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니네들 다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천재야. 천재는 맞아. 뭐 철학, 과학, 인문학 뭐 다 잘했고 대천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다 맞는 소리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잖냐. 물, 불, 흙, 공기. 이 세상이 그걸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뭐 또 했냐면, 야, 물질을 쪼개면 굉장히 작아지겠지. 그런데 무한하게 쪼갤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16세기까지, 14세기, 15세기까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맞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발전을 못한 거야, 또. 자,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쪼개고 영원히 쪼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틀렸어요. 이 말은 당연히 틀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입자설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고. 외워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초록색 2번이 돌톤의 원자설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톤의 원자설만 따로 니네가 공부를 할 때가 있어. 공부하게 돼. 넘어가시고요. 다시 이제 본문 와서 B번 분자를 봅시다.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자, 분자. 자, 옆에 뜻 좀 읽어볼게.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밑줄을 어디서 치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나는 가장 뭐라고 써있냐? 가장 작은 입자? 자, 분자 네모칸 치시고 밑줄 다 치시고. 키워드가 뭐냐면 물질의 성질이야. 동그라미 쳐봐요. 자, 원자는 물질의 성질이란 말 없어. 그냥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분자는 뭐냐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물질의 성질이라는 말이 들어가. 물질의 성질이라는 말. 그럼 성질이 뭐냐? 니네가 생각하는 성질이 다 성질이야. 소금 먹으면 짜죠. 짠 성질이 있는 거야. 짠 성질. 설탕 먹으면 달죠. 단 성질이 있는 거야. 집에 가서 소금 보면 소금 색깔이 하얗지. 하얀 성질이 있는 거야. 소금을 만져보면 거칠거칠 고체 가루같이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질이야, 그냥. 물체를, 어떤 물질을 봤을 때. 자,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입니다. 항상 이 표현이 등장해. 물질의 성질 어쩌고저쩌고 등장해.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 분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분자가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물질의 성질이 달라져. 분자와 물질의 성질은 이제부터는 같은 말로 볼 겁니다. 같은 말로 볼 거예요, 얘는. 분자가 바뀌었다. 성질이 바뀌었다.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 분자가 바뀌었다. 자,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달달해. 그 단성질이 계속 있는 거야. 분자가 안 바뀌었다는 뜻이야. 물에 타 먹어도 달아. 그러니까 계속 설탕 분자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걔를 불에 태웠더니 까맣게 탔어. 먹어보니까 안 달아. 이제 써. 설탕 분자가 없다는 뜻이야. 달라졌습니다. 분자가 이미 달라졌어요. 다른 분자가 거기는 생긴 겁니다. 설탕 분자가 없어지고요. 따라서 분자는 무조건 물질 성질과 연결시키면 그만이야. 끝이다. 자, 동그라미 2번.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분자는 원자가 한 개 또는 두 개부터 모여서 분자가 돼. 원자 혼자 있어도 원자이자 분자인 놈이 있어. 나중에 배우는데요. 헬륨 같은 애가 있는데 원자 하나가 성질에서 빌려오는 거야. 이 원자 하나가 그냥 분자 하나기도 해, 얘는. 근데 이런 특별한 거 몇 개 빼고는 몇 개가 모여서 분자라는 놈을 이룹니다. 대표적으로 물. 니네가 물은 H2O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야. H2O 어디선가. 자, 이게 뭐냐면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한 겁니다. 산소는 좀 커요. 이게 산소예요.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세 개가 있어. 원자는 세 개. 산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 그런데 이런 게 결합해야, 이렇게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결합해야 물이라는 성질을 가진 분자 하나가 생기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수소를 하나 떼어내보자. 이건 물이 아닙니다. 꼴랑 수소라는 그 조그만 원자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지만 이런 거는 물의 성질이 전혀 띄지 않아.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먹으면 어떻게 죽을려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게 물 액체가 아니어서. 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대신. 근데 어쨌거나, 자, 이런 건 전혀 물이 아닙니다. 산소가 더 붙어 있다고 치자. 왜 이렇게 안 생겼지만. 산소가 더 붙어 있어. 그럼 이게 과산화수소 분자야. 물은 먹으면 살지만, 산소 하나가 더, 우리 산소 되게 좋잖아. 우리가 막 숨 쉬고 살고. 산소 하나가 더 붙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소용약으로 쓰는 거예요. 세균 죽이는 약으로 쓰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 몸도 죽어버리지. 자, 어쨌거나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이렇게 갖고 있다. 성질은 뭐 원자 하나 추가되고 빠지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다르구나. 아예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화살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그래서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분자의 종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야, 원자는 몇 개가 있니? 원자의 종류는 몇 개가 있냐? 종류. 그 위에 책 앞에 안 나왔었나? 110가지가 있어. 118가지라고 써있는 교과서도 있어. 왜냐면 뒷부분에 추적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고 산소가 8번이야. 추적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저 뒷부분에 막 110번, 111번 얘네들은 실험실에서 잠깐 만들어지고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들 수는 있어, 또 과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치면 막 118개, 119개 막 넘어가는데요. 뭐 그런 거 특별한 거 빼고, 자, 끝부분 이제 뭐 반응도 안 하는 애들 빼고 대충 100개 정도 있는 거야. 원자의 종류는. 근데 그 100개 정도 가지고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 분자를 만들거든. 이런 식으로 분자를 만들거든. 분자는 그래서 가지수가 무한대야. 어떻게 원자가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에 따라서 별별 신기한 성질을 가진 애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원자를 붙이고 띄고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다 보면 진짜 뭐 단단한 어떤 철판 같은 거, 금속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런 뭐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기한 거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3번 읽어볼게요. 자,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당연하죠. 이건 밑줄도 칠 필요 없어요. 분자가 나누어지면 쪼개진대.
쪼개지면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당연히. 당연히 달라지죠. 다음 4번.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이다. 야, 당연히. 탄소, 산소, 탄소, 산소, 아, 니 지금 이거 모르죠? 탄소, 산소, 산소 하나 내가 더 추가시킬게. 산소. 얘는 일산화탄소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부르는 거야. 똑같이 탄소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똑같이 탄소산소로. 얘는 들이마셔도 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방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잖아. 우리가 들이마시고 살잖아, 지금도. 근데 이건 마시면 죽어요. 꼴랑 산소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질, 딱 봐면, 이거 뭐가 다른 거야? 분자가 다른 거야. 얘는 이런 게 분자고, 얘는 이런 게 분자야. 아, 분자가 생긴 것부터 달라 먹었잖아. 당연히 성질이 다르지. 그러니까.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 비슷하지도 않아.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야, 성질이. 자, 밑에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분자 모형 앞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봐둘 겁니다. 계속 봐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가 모형이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대략적으로 물이 이렇게 산소가 크게 붙어 있고 수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오른쪽에 6번에 보세요. 그 플러스가 6번을 보세요. 6번.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 흔히 맨날 이런 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원자가 2개, 3개, 원자가 3개, 원자가 이렇게 2개나 3개, 막 2개 이상 모여야 분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원자가 혼자 있는데 원자이자 분자이기도 해, 이런 애들은. 그래서 원자가 혼자 있어도 분자가 되는 놈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 얘기 할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6번 보세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 헬륨, 아르곤 등은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의 고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자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밑에 쓰십시다. 단원자, 분자. 이런 애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불러. 원자가 혼자 있는데 분자 역할을 한다고요. 원자가 혼자 있는데 분자 역할을 한다고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헬륨 하나 그려놨잖아. 얘는 헬륨 원자이자 헬륨 분자야. 원자이기도 하고 분자이기도 합니다. 원자이기도 하고 분자이기도 해요. 맨날 니네한테 물어보면 야, 니네 이건 알지? 3x 플러스 1 이거 항이 몇 개니? 2개지. 이거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중1 때 배우잖아. 다항식이지. 항이 2개 있으니까 다항식이지. 야, 3x. 이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항이 혼자 있으니까 단항식. 그런데 이거 다항식이기도 하죠. 그럼 중1 때 공부 안 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배웠으면 지나갔으면 끝이지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는 원자 혼자 있어도 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개만 그래요. 몇 개만. 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만 강조하고 좀 쉽게요.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위에 4번. 원자, 원소, 분자. 요 4번이 이렇게 돼 있죠. 초록색 동그라미 4번에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거는 배표를 좀 치고요. 여러분들 요 개념은 좀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원소 옆에 표에 읽어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돼 있지. 이거 보고 이제 옆에다 뭐 하나 써놓으세요. 원자 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돼 있지.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요. 원소는 가로 열고 이제 이걸 써놔. 빨간색 글씨. 종류 개념이야. 종류 개념. 원소는 종류 개념. 자, 원자는 개수 개념이야. 개수 개념. 원자가 몇 개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개수 개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자산이자 물질의 성질. 계속 강조하지만 물질의 성질의 밑줄 다시 치고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 개념이야. 물질의 성질 개념.
자, 원소와 원자와 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물. 내가 이제 물 분자를 볼 거야. 물 분자를 봤더니 산소 1개에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걸랑. 이렇게. 내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볼게. 자, 원소는 몇 가지가 사용되고 있지? 원소는 무슨 개념이야? 종류 개념이야, 개념 자체가.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산소라는 원소, 수소라는 원소, 두 종류지. 그래서 원소는 2가지가 있는 거야. 산소, 수소 이런 종류, 2종류가 있는 거야. 2종류, 종류 개념이야. 자, 내가 이걸 물을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 있니? 물어보면 원자는 몇 개 있어? 3개지. 1개, 2개, 3개. 3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잘 보세요. 나중에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이걸 A를 하자. 이걸 B를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 더 있겠지. 숫자를 얼마인지 막 그 쓰는 문제가 과학 문제에서 맨날 나오니까. 그럼 얘는 이 3은 뭐야?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3개가 물 분자지. 자, 그러면 내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그려놨죠? 분자는 몇 개야? 1개야. 이런 분자, 물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애가 하나 있다고요. 1개.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소, 원자, 분자의 숫자, 뭐 네모칸 뻥뻥 비워놓고 다 더하면 6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더 고민해 볼까요? 좀 복잡한 거 없나? 뭐 3개 정도 쓰는 거 없나? 에이씨, 몰라.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어. 네, 암모니아 분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암모니아 분자. 참고로 이제 이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지게 될 거야. 자주 볼 거니까, 계속 볼 거니까. 암모니아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질소라는 원소가 하나 이렇게 딱 원자가 붙어 있고요. 수소가 3개가 있어. 이렇게 3개가 있어.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요 그림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요 그림에서 야, 원소는 몇 가지가 있을까? 2개. 질소라는 놈과 수소라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질소, 수소. 아니, 질소, 수소 말고 다른 거 있나? 없잖아. 계속 말하지만 원소는 종류. 어떤 종류의 애들이 갖고 놀고 있냐? 2종류. 질소라는 애와 수소라는 애가 갖고 놀고 있음. 이 그림에서 원자는 몇 개가 보여? 6개냐? 아닌 것 같은데? 8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개, 2개 있으니까. 원자는 8개가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질소 원자 몇 개? 2개. 수소 원자 6개. 2개와 6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보이는 거야. 자, 분자는 몇 개가 보이냐, 이 그림에서? 2개가 보이죠. 이런 분자 하나와 이런 분자 하나. 2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는 물질의 성질 가진 여기부터 암모니아야. 여기부터 이런 암모니아가 2덩어리가 있으니까 분자는 2개라고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원소와 원자는 종류와 개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외워 놓으시고요. 좀 쉬고 문제 좀 풀면서 시작합시다. 참고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배우는 게 어려워지네.